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술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기를. 안녕하세요. 링크 논술 정우성입니다. 3월부터 논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출하셔야 되는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논술은 특이한 전형입니다. 우리에게 논술은 플랜 B 정도이죠. 학종 교과 또는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죠. 이러한 마음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논술이 플랜 B라고 하여 수능이나 학종, 교과를 준비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은 오류입니다. 제목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우리가 제대로 논술 공부를 한다면 총 500만 원의 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대치동 및 분당의 좋은 논술 학원들의 한 달 평균 수업료는 30에서 40만 원대입니다. 각 학원은 개념반, 실전반, 심화반 등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운영하는데요.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논술 개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 8월까지 총 8개월간 논술 학원을 다닌다면 우리는 최소 320만 원이 들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죠. 11월부터는 각 대학별 파이널반이 운영됩니다. 한 학교당 최소 30에서 최대 40만 원까지의 비용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수능에만 집중하고 학종이나 교과를 쓰지 않을 경우에 6논술을 쓰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총 240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논술 개념을 위한 320만 원, 논술 기출을 위한 240만 원, 합치면 500만 원이 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논술을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개념을 갖추지 않은 채 파이널반만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측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만 공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별 파이널반만 수강할 경우에 왜 이러한 답안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답안을 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 답안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망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 학교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버린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범 답안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이 제공하는 모범 답안은 어떨까요? 학교 측의 예시 답안은 명확한 채점 기준에 부합하기에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 측의 예시 답안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경쟁할 100여 명의 학생들도 모두 예시 답안을 보고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범 답안에 맞춰 똑같이 쓴 100여 개의 답안 중에 내 답안만이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게 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매도 학생분들에게 논술학원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술학원을 다니는 것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논술을 선택한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소수로 낙인 찍힙니다. 친구들은 원섭이 아깝게 논술을 왜 써?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라인을 좀 더 낮추더라도 학종이나 교과와 같은 안정성을 택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만류에 우리는 다짐했던 바를 점차 잃게 되겠죠. 이로 인해 독학으로 준비한 많은 학생분들이 도중에 논술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논술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주위의 모든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술학원을 다니는 것은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 50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이 들어가기에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학원이 나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요. 분당에서의 논술학원 경험과 3년차 논술 과외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새 학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학원에서 수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논술의 꽃은 첨삭입니다. 그러니 첨삭 예시본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논술에서 첨삭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첨삭은 어느 학원을 가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강사께서 직접 첨삭을 하신다,
꼼꼼하게 첨삭을 한다와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첨삭에서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왜 강사의 모범 답안과 다르게 썼느냐, 이건 잘못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학원에서도 같은 강사님의 답안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50에서 100명은 될 텐데 단순히 예시 답안을 외우게 하는 것만으로 첨삭을 대신하다니요. 첨삭은 학생의 부족한 방식을 짚어주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 방식을 제시해주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첨삭을 한다면 학생들의 논리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첫 문장에는 제시문의 내용을 베껴 쓰지 말라라고 배웠음에도 그대로 따라 적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학원들에선 첨삭을 할 때 왜 수업에서 배운 대로 안 썼니? 너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하겠지만 저는 왜 학생이 그러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성이는 분량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첫 문장이라도 쉽게 쓰려고 제시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베껴 쓴 것 같아. 혹시 선생님이 이해한 게 맞을까? 하지만 교수님은 결코 제시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학생들을 원하지 않을 거야. 교수님도 결국엔 연구자잖아.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표절이야. 표절은 연구자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와도 같거든. 그렇게 연구자인 교수님은 우리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겨 쓴다면 크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제시문을 베껴 썼으니 단순히 감점이라는 첨삭보다는 학생이 이 문장을 왜 썼고 이 문장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선생님의 학생들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논술학원 상담 시 서면 또는 영상 첨삭 예시본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인지하더라도 학원을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의 성장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학원에 가야 합니다. 시범 수업을 받아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한 강의만 듣더라도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 학원에서 상담 실장님들은 작년에 합격자들이 몇 명이었고 이 합격자들이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지를 집중하면서 등록할 것을 권유하죠. 합격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따라갈 선생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장 또는 상담 선생님에게 어려운 부탁인 건 알겠지만 시범 수업을 한번 받아볼 수 없겠냐고 제안 드려보세요. 학원 측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면 안타깝게도 첨삭 예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지만 시범 수업이 어렵다라는 선생님의 강의는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수업을 들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교재나 칠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건 이렇게 읽었어야 됐어, 모르면 외워 라는 식의 수업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선생님의 논리 과정이 저런지, 학생이 선생님의 논리 과정을 따라가려면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완벽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이해시켜주지 않는다면 학생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걸 시험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술학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입니다. 나쁜 학원을 피하는 방법은 앞에 두 가지 법칙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상담 실장 또는 선생님에게 예시 답안이라던가 첨삭본 아니면 시범 수업을 받아볼 수 있겠냐라는 질문 자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대부분의 대형 학원들은 합격생들이 많기 때문에 너 아니어도 들을 학생들 많아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많죠. 학생들은 이 권위에 쉽게 복종하고 학원에서 지정해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찜찜함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찜찜함이 학원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선 논술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에 딱 한 번 상담을 받을 때 용기를 내주세요.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 또는 상담실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을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전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사실 잘 기억을 못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 이후에 내가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상담실장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다니실 학원에 대한 명쾌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수험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논술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분들이라면 하단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을 전해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재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불안함에 흔들리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링크 논술 정우성이었습니다.